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분야 중 소비자 행동론을 담당한 박상훈 교수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도 기출문제 총평 및 2023년도 학습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제 경향 및 패턴을 분석해 볼 때 기존 문제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서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케팅 관리론과 시장 조사론의 융합 형태의 고난이도 문제 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화에서 소비 심리와 연관된 행동경제학과 관련하여 학습이 필요하며 아울러 경영학 및 경제학에서 쓰이는 소비행동과 관련된 연관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본서는 최소 3회독 이상 학습이 필요하며 마케팅 이론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 중 4P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브랜드, 가격, 유통,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연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마케팅 분야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시간 관리에 대한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서 과거 연도 기출문제는 필히 습득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관리론과 소비자 행동론은 병행해서 학습을 해야 되며 해당 분야 이론과 연계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 두 번째로서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간 관리를 준수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일은 퇴근 후 집에서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체계와 주말에는 필요시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체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 세 번째로서 기본 교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기본 교재는 반드시 3회독 이상을 해주셔야 하며 우리가 마케팅 관리론을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교재를 각각 선정했을 텐데 그 중에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원론은 학현사와 시그마 프레스에서 출간된 마케팅 원론과 마케팅 원리를 기본으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조사론은 집현재에서 출간된 교재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행동론 역시 집현재에서 출시된 소비자행동론에 대한 교재로 같이 공부를 병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 네 번째로서 스터디 진행 및 서브노트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통한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개인이 작성한 서브노트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작 및 필기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시험 일주일 전 서브노트 중심으로 학습이 되며 두뇌에서 반드시 인출되도록 본인이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격을 위한 학습 방법 네 번째로서 관련 도서 읽기와 글쓰기 연습입니다. 관련 분야라 하면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경영, 경제 관련 서적 읽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안평가 파트를 보게 되면 휴리스틱 방식이 언급이 되고 있으며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보면 공정성 이론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행동경제학 기반의 이론과 조직행동론 기반의 이론들이 소비자 행동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영과 경제,
관련된 중요 포인트는 소비자 행동론과 연계시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논술 대비 글쓰기 연습입니다.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하얀 백지 위에 서술해 나가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적 체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체계라 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서론 부분에는 전체적인 요약을, 본론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해야 되는 내용 위주로,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 사례와 강조점을 중심으로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학습 방법을 종합해 보자면, 첫째,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와 로드맵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간절함과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체계화시켜 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행동의 개괄적 이해 부분에서는 2009년도 이후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은 출제된 바 없으나 최근 교재에 중요 개념이 포함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행동론 전체 파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더불어 중점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 논술 파트에서는 구매 의사 결정 유형과 전략 분야가 출제가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소비자의 내적, 외적 탐색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고, 2011년도 역시 고려 상표군에 대한 내용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안 평가 방식이 출제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기대 불일치 이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보 탐색과 귀인 이론에 대한 출제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도에는 정보 원천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비자 불평 행동이, 2016년도에는 정보 탐색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가격 이론과 관련한 프로스펙트 이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문제인식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대안평가의 영향 요인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존의 논술에서 출제된 바 있는 고려상표군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고, 2020년도에는 기대 불일치 이론과 공정성 이론이 출제가 되었고, 동기 갈등 유형이 추가로 소비자 구매 행동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2022년도 작년에는 정보 탐색 영향 변수에 대한 내용이 약술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출제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파트에서는 2017년도에 감지와 관련된 웨버의 법칙이 출제가 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이해 부분에서 지각적 통합화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관여 수준에 따른 주의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약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선택적 주의와 식역과 관련된 내용이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기억 파트에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또한 선택적 지각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2018년도에는 환기와 관련하여 요크스-도드슨 법칙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각적 범주화와 2020년도에는 지각적 통합화가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업과 관련하여 청크와 매직 넘버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회상과
재인에 대한 측정 방법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제3장에서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분야는 태도와 태도 변화, 학습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논술 문제로 2010년도에 태도 변화 이론과 2011년에 태도의 정의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2012년도에는 태도의 특성과 형성에 관련된 문제가 2014년도에는 인지적 균형 이론이 출제가 되었고 2016년도에는 다속성 태도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고전적 조건화와 2020년도에는 동화, 대조, 공정성 이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관여도에 따른 광고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약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인지적 학습 이론을 묻는 문제, 2014년도에는 사회적 판단 이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과 2016년도에는 대리학습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묻는 문제, 2021년도에는 태도 구성 요소 이론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2017년도에는 작동적 조건화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반복 노출과 태도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출시가 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태도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뱀의 자기지각 이론과 문간에 발디뎌 놓기라는 푸드 인 더 도어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태도 이론 전반을 묻는 기본적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태도와 태도 변화 학습 파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년 출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금년 역시 태도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는 개인적 영향 요인 파트로서 중요도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에 관여도를 중심으로 한 광고 이론 모델인 FCB 그리드 매트릭스 모델이 출시가 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가치 척도를 얘기하는 발스 척도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개성 이론을 묻는 문항이 함께 출제가 되었고 2016년도에는 수단 목적 사슬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약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아 개념과 AIO 분석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2013년도에는 동기 간 갈등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3년도에 출제가 된 바 있던 동기와 관련된 문항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고 아울러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각된 위험이 출제가 되었고 2020년도에는 동기 유발 갈등 이론과 더불어 AI 분석 이론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관여도에 대한 측정 도구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파트는 환경적 영향 요인 파트입니다. 환경적 영향 요인 파트에는 기본적으로 상황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개인적 영향 요인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에 논술 문제로서 준거 집단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아울러 사회적 힘의 원천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가족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논술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018년도에는 준거 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회 계층의 변수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의 특징과 구성 요인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013년도에는
소비자 사회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회계층과 관련된 문항이, 2016년도에는 점포 환경과 관련된 환경 변수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물리적 상황 변수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 계층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2021년도에는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작년도에는 구매 행동에 대한 상황 변수의 영향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장에서는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내용이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요도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 분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논술 문제로서 혁신 제품의 수용자 유용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제품에 대한 가격 전략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작년 출제 문제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제품 가격 전략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 중 약술 문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각도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 바 있고, 2017년도에는 의견 선도자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상표 충성도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022년도에는 SNS 특징 및 제품 편입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혁신 제품의 유형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 파트에서도 다른 파트와 대비해 볼 때 중요도는 그렇게 높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매년 출제된 바 있는 문항으로서 향후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볼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및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조감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감도라 함은 건축 현장에서 실제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설계 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건축물이 완공되고 난 후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새가 공중에서 지상을 바라보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공부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조감도, 즉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머릿속에 그려 놓을 때 전체적인 그 흐름을 살펴봄으로 우리가 쉽게 소비자 행동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자 행동의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소비자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아울러 환경적 요인, 또한 학습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문제인식과 정보 탐색, 구매 전 대안 평가, 구매 후 대안 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자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노출과 주의, 이해 과정을 통한 기억과 태도 순으로 흐름이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관여도와 개성, 라이프스타일,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해당이 되며, 추가적으로 제품 지식과 가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 문화적 요인인 문화와 사회계층, 더불어 준거 집단, 가족,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습과 관련돼서는 인지적 학습 이론과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 또한 대리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 분야에서는 마케팅 관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상표 전략과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 행동론에 있어서는 별도로 편성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소비자 행동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 파트를 살펴보면 소비자 행동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그 의의를 묻는 문항, 또한 새로 추가된 행동경제학과 인지 시스템, 그리고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스펙트 이론이 소비자 행동의 이해 파트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 추가된 제품 지식과 관련한 내용도 중요한 내용으로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구매 의사 결정 과정 파트입니다. 문제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문제, 즉 욕구의 환기, 또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문제 인식의 유형 중 일상적 유형과 계획적 유형, 긴급적 유형, 점증적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탐색 파트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을, 더불어서 주의에 대한 내용 중 강화된 주의와 능동적 탐색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탐색에 있어서 탐색 방식과 상기상표군과 고려상표군에 대한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안평가 파트입니다. 대안평가 파트에서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또한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에 대한 차이점, 또한 대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대안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휴리스틱 이론과 관련해서 맥락 효과와 유인, 유사성, 타협 효과를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후각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 프라이밍 효과에 대해서 아울러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매 파트입니다. 구매 파트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 유형과 소비, 구매, 커뮤니케이션 상황 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구매 후 행동에 대한 파트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만족, 불만족에 대한 차이 평가, 동화 대조 효과, 귀인 과정, 기대 불일치 이론, 소비자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행동 유형, 그리고 공평성 이론과 구매 후 부조화, 인지 부조화에 대한 핵심 키워드, 그리고 귀인 이론과 상식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며, 더불어서 공변 이론과 함께 공변 이론에 속한 공변 원리와 통합 원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노출 분야에서 의도적, 우연적, 자극적 노출에 대한 용어 및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더불어서 시각과 관련된 의의와 그 의의를 바탕으로 한 절대 시각과 차이 시각, 시각화 지각에 대한 각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웨버의 법칙과 환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의 파트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파트에서는 선택적 주의와 비자발적 주의, 주의의 영향 요소, 개인적 요인과 자극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 파트에서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라는 파트에서는 지각과 해석을 분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지각적 조직화, 즉 통합하려고 하는 부분과 지각적 해석, 지각적 범주와 지각적 추론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해 파트에서 개인적 요인과 자극적 요인에 대한 구성 요소를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억 파트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파트에서는 감각, 단기, 장기 기억에 대한 다중 기억 모델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청크와 매직 넘버, 스키마, 스크립트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보 과부하설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네트워크 모델인 지식 구조, 또한 정교화 리허설과 유지 리허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장 용이성과 정보 인출 이론 및 전략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태도 및 학습에 대한 파트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 파트에서는 인지적 학습 이론과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적 행동 이론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태도 변화 파트에서는 다속성 태도 모델과 PC바인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태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속성 만족도 중요 모델과 광고 태도 및 상표 태도, 더불어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이 광고에 미치는 효과, 또한 저관여 태도 이론 중 하이어라키 이론과 단순 노출 효과 이론, 진실성 효과 이론에 대한 내용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균형 이론과 일치성 이론, 인지 부조화 이론, 사회 판단 이론, 자기 지각 이론, 합리적 행동 이론, 계획적 행동 이론 등이 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파트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파트는 크게 인지주의적 학습과 고전주의적 학습, 대리학습으로 우리가 구분하여 접근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고전적 조건화와 수단적 조건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영향 요인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관여도에 대한 내용 중 관여도의 결정 요인, 관여도의 측정 도구, 지각된 위험, 동기의 유형과 동기 간 갈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성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심리 분석 이론과 사회 심리 이론, 특성 이론, 자아 개념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한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사이코그래픽스, AIO 행동 변수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영향 요인에서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가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 가치에는 개인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경적 영향 요인에 대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파트에서는 문화에 대한 욕구와 규범, 학습, 공유에 관계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 계층 분야에서는 사회 계층과 관련된 지위, 다차원적, 계층적 구조와 구속력, 그리고 동질적과 동적 내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거 집단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거 집단에서는 중거 집단과 관련된 사회적 힘과 중거 집단
유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파트에서는 소비자 사회화와 의사결정 과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황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구매 상황과 소비 상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과 관계된 파트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구정과 의견 선도자를 구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관련해서 혁신의 확산과 혁신의 수용 이론, 그리고 캐즘 이론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 중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가격 결정과 관련된 내용과 점포 방문 동기, 점포 마케팅 환경, 상표 충성도, 브랜드 확장 전략, 정보 원천과 관련된 내용 중 전문성과 진실성, 매력도에 대한 각각에 대한 개념들, 양면 광고와 단면 광고에 대한 비교 광고에 대한 내용, 더불어서 조절 적합성과 관련된 핵심 개념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